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점은 이제 골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골반 기능 장애. 좀 어렵죠. 평가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알고 나면 또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어떤 자극을 쏙쏙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또 우리 골반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반 기능 장애를 볼 때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물리치료실에 내원하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선 자세에서 몸을 한번 뒤로 제쳐 보세요. 그 다음에 양쪽 옆으로 한번 옆으로 허리를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숙여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어떤 그 다음에 평가로 이제 넘어가시는 게 일반적이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꼭 이러한 테스트 때 이거는 조금 기억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골반을 볼 때 특히 이제 선 자세에서 이제 뒤에서 환자를 바라봤을 때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는가 하는 점과 그다음에 이제 질렛 테스트. 지난 소아스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드린 질렛 테스트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는 것은 우리가 뭘 보기 위함인가, 이런 점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은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선 자세에 있을 때 평가 항목을 먼저 보시죠. 선 자세에서 우리가 평가해 볼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환자가 가만히 서 있다면 우리가 골반을 봐야 될 때 먼저 일리아 크리스트가 서로 대칭인가, 높이가 서로 똑같은가 봐야죠. 서로 레벨인가, 이러한 점을 봐야죠. 그 다음에 볼 것은 일리아 크리스트 밑에 그레이터 트로칸타가 서로 동등한가, 이런 걸 또 봐야 되죠. 그레이터 트로칸타가 어느 쪽이 후방으로 더 나와 있는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높이 자체가 똑같은가, 이러한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리아 크리스트가 레벨이냐 하는 점과 그레이터 트로칸타 높이가 똑같냐 하는 점은 이제 뒷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이제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그레이터 트로칸타가 어느 쪽이 더 후방인가에 따라서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더 타이트니스하냐 아닌가가 또 예측 가능한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 자세에 있을 때 룸바 로보틱 커브가 어떻게 돼 있냐, 특히 이제 로어 룸바 세그먼트 쪽이 플랫돼 있냐 아니면 로도시스가 살아있냐, 이런 거를 보고 있다면 선 자세에서의 평가 항목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은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눈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물리치료사라면 이것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로 확인한다? 직접 우리가 촉진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 이제 그린만의 정형도수 책 이름이 그린만의 정형물리치료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발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그린만 책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라면 꼭 한 권쯤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책이 아닌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먼저 좌측 사진을 보시면 먼저 양쪽 일리아 크리스트의 높이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제 양쪽 그레이터 트로칸타의 높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뼈가 양쪽 골반 뼈가 대칭인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뼈 크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아 크리스트의 높이를 쟀다고 비대칭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틀어진 거는 아니고, 이게 디스펑션이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해부학적으로 뼈 길이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선 자세에서 평가를 할 때는요. 근데 이거를 선 자세에서 이 두 가지 요소만 갖고 어떻게 유추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일리아 크레스트의 높이와 그레이터 트로칸타의 높이가 동시에 높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보다 왼쪽이 일리아 크레스트가 높고 그레이터 트로칸타도 높다면, 그러니까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이것은 해부학적인 하지 길이 불균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로 재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인 하지 길이입니다. 이거는 다리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일리아 크레스트 높이와 그레이터 트로칸타의 높이가 동시에 높은 경우는 우리가 하지 길이를 잴 때는 일리아 크레스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자로 재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부학적 하지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 일리아 크레스트 높이는 똑같은데 어느 한쪽이 그레이터 트롱칸타 높이가 다르다라는 것은 골반뼈의 비대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엑스레이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팔페이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레이터 트롱칸타의 높이는 똑같지만 반대로 일리아 크레스트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이것도 역시 골반대 뼈의 비대칭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일리아 크레스트 높이 쟀다 그래서 이거 왼쪽이 예를 들어서 높다 하면 왼쪽이 틀어졌네요, 오른쪽이 틀어졌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레이터 트롱칸타 높이와 일리아 크레스트의 높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이제 의학적인 관점도 생각을 해보면 골반 뼈도 비대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앉아있는 자세에서 일리아 크레스트 높이를 쟀을 때 또 불균형이 나온다면 그것도 역시 골반 뼈 비대칭으로 또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골반 평가를 하실 때는요, 그 골반 우리 그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줄자 있죠. 그거를 꼭 가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셔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요. 선 자세에서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선 자세에서 이제 허리를 앞으로 숙여보게 하는 겁니다. 선 자세에서의 그런 어떤 해부학적인 문제가 없다고 평가될 경우 이제 선 자세에서 이제 허리를 앞으로 이제 숙여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SI 조인트보다 IS 조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혹은 퓨빅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에? 디스펑션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 SI 조인트와 IS 조인트 뭐가 다르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SI 조인트 같은 경우는 세이크럼, 특히 이제 버테브랄 무브먼트, 스파인과 관련된 쪽으로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이크럼이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양쪽 일리움 안에서 세이크럼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세이크럼 움직임과 관련된 디스펑션이 뭐가 있는가를 볼 때 SI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IS 조인트는 뭐냐, 세이크럼을 중심에 놓고 일리움이 어떻게 움직이고 디스펑션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러한 점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관점이요. 그리고 IS 조인트 같은 경우는 로어 익스트리미티하고 꼭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리움이기 때문에. 자, 선 자세에서 앞으로 숙일 때는 그래서 IS 조인트 혹은 골반 펠빅과 관련되어 있는 퓨빅본의 디스펑션을 보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검사할 수가 있느냐? 이제 환자를 이제 허리 앞으로 숙여 보세요 했을 때 이제 치료사는 뒤에서 양쪽 PSIS에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제 물론 팔페이션을 딱 하고 있죠. 대칭적으로 움직인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음성입니다. 근데 이제 한쪽 PSIS가 이제 위나 아래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이건 좀 포지티브네, 양성이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약간 복잡한 부분은 있는데 뭐냐면 염두에만 두십시오. 일단 이제 검사는 쭉 진행을 하지만 양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양성의 반대측 햄스트링이 타이트니스 하고 동측의 QL 머슬이 타이트니스,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또한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양성이 나온다면 곧이어서 뭐로 넘어가야 된다? 질렛 테스트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자 라는 점입니다. 이거 꼭 형광펜으로 색칠된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렛 테스트를 보면 이제 원래 그 스태팅 테스트인데요. 사진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세이크럼 이제 오른손, 검사자의 이제 오른손은 PSIS에 딱 촉진을 해놓고 그 오른손과 똑같은 그 수준의 높이에 세이크럼의 그 SP 미드라인에다 딱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딱 놓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면서 다리를 들어보세요 했을 때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 PSIS에 접촉되어 있는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를 이제 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PSIS와 똑같은 그 높이 수준만 볼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것도 이제 그림만 책에 나와 있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어떤 세이크럼과 관련된 것과 연관을 짓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검사를요. 어차피 한번 검사할 거면 또 한 번 해서 정확도를 더 높이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먼저 해볼 거는 PSIS,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PSIS에 놓고 좌측 검사자의 손은 PSIS와 같은 높이의 세이크럼 미드라인에 이제 놓는 거죠. 저기 오타가 났네요. 세이크루가 아니라 세이크럼이죠. 이것은 뭐와 관련이 있는 검사냐면, 그 세이크럼을 보면 관절면, 일리움과 만나는 관절면이 니은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니은자의 이제 한쪽을 수직팔, 한쪽은 이제 수평팔, 혹은 이제 그림만 책에서는 이거를 어퍼폴, 로어폴 이제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어떻게 이해하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첫 번째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수직팔과 관련된 검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검사는 뭐냐면, 자, 검사자의 이제 왼쪽 손은 이제 세이크럼의 이제 PSIS와 똑같은 미드라인이 아니고 이제 쭉 내려와서 세이크럼 하이아투스에 딱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자의 오른손은 세이크럼 하이아투스 그 엄지손가락에 있는 똑같은 레벨의 일리움 안쪽에 그냥 딱 촉지를 하시면 돼요. 검사자의 오른손이. 그렇게 해서 검사자의 오른손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약간 그 검사자의 오른손이 라테럴 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약간 전방으로 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포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검사를 꼭 2번 하자. 그러면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선생님들 많이 헷갈리죠. 백워드 세이크럴 토전과 포워드 세이크럴 토전, 이게 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모양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번보다 1번의 결과가 더 뚜렷할 경우, 그러니까 PSIS에다 놓고 이제 검사를 했을 때의 경우는 백워드 세이크럴 토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 하면 우리가 뭐도 염두에 둬야 된다? 물론 IS 조인트를 평가하는 거지만, 이게 양성이 나오고 이게 아직은 모르잖아요. IS 조인트에 관한 검사를 하는 거지만 이게 아직 100%는 아니다. SI 조인트일 수도 있고 IS 조인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질렛 테스트는 일단 SI 조인트, IS 조인트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 여기를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왔다 하면 동시에 백워드 세이크럴 토전까지도 염두에 두자. 1번보다 2번이 더 결과가 뚜렷하다면 반대로 이것은 포워드 세이크럴 토전과 관련이 있다. 자, 이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 지금 한 4, 5년 차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해서 공부를 임상에 나와서 이제 펠빅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엄청 막 복잡할 거예요. 이 영상을 2번, 3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워드 세이크럴 토전 같은 경우는 수직팔과 관련이 있고, 포워드 세이크럴 토전 같은 경우는 수평팔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줄 보시면 이것 또한 그 일리움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100% 검증을 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IS에 초점이 맞춰진 검사긴 하지만 이게 SI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뭐냐? 앉아서 허리를 숙여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더 확증을 하는 거죠. SI 조인트의 문제다. 이제 양성인 건 나왔어요. 질렛 검사를 통해서, 스톡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인 건 나왔어요. 양성인 것은. 그러면 이거를 더 확증을 하자. 이게 SI 조인트 문제냐, IS 조인트의 문제냐.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앉아서 허리 숙이기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이제 앉아서 허리 숙이기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요, 이제 질렛 테스트, 스톡 테스트를 해서 나온 양성 반응보다 약하게 나타난다면 이건 뭐의 문제라고 확정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냐? 1차적으로 이건 IS의 문제다. 앉아서 허리를 숙이면요, 일리움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의자에.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의 움직임을 더 보는 겁니다. 일리움의 움직임을 최대한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
물론 앉아있기 때문에 햄스트링 수축 또한 거의 없겠죠. 앉아있으면서 허리를 숙이는 거는 일리움보다는 스파인의 움직임을 더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 상태에서 앉아서 허리 숙이기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요, 질렉 검사에서 양성 반응보다 약하게 나타난다면 결국엔 이것은 스파인 문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IS 조인트로 일단 결론을 내리고, IS 조인트라면 뭐죠? 일리움을 비롯한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문제를 살펴보자라고 해서 이제 치료적인 계획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앉아서 허리 숙이기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질렉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결과와 같거나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와버려요. 이거는 SI 조인트로 봐야죠. 이건 세이크럼의 문제구나. 세이크럼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락킹돼 있거나 이런 디스펑션이 나오는 거구나. SI 조인트라면 이제 룸바까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 동안요, 치료 계획을 짜자자자작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검사가 아닙니다. 먼저 서 있을 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 앞으로 숙여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옆에 의자를 질레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의자를 옆에 놨다가 이제 앉아서 허리 숙여보게 하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동안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불필요한 치료 방법은 다 버리고요, 필요한 치료 방법만 딱 조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요. MET를 적용하던 매니플레이션을 쓰시던, 그 다음에 오히려 타이트니스한 근육 수축 이완을 통한 운동 치료를 하시던 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운동 접근 방법이든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방법을 이제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 시간을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허리를 숙였을 때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실 점은 뭐냐면, 앉아서 허리를 숙일 때요, 한쪽 엄지 손가락이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와요. 양성 반응이 나올 때 그쪽 QL 머슬을 잘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립 12번째 립 그쪽에 보면 이제 QL의 수축으로 이게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이 좀 볼록 더 올라와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건 분명히 근육의 어떤 수축으로 인해서 잘못된 양성 반응, 거짓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거짓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선 자세에서 앞으로 숙였을 때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선 자세에서 앞으로 숙일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요, 한 30도 정도 숙이면 위에 트렁크 소라식 부분이 돌아요. 소라식 부분이 한쪽으로 돌다가 더 내려가면 다시 이제 이게 수평으로 바뀌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는요,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소라식까지 봐야 돼요. 그 등 라인을 보면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 한쪽으로 이렇게 쭉 돌다가 더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또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뭐에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겠다, SI 조인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파인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요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이제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요. 이 영상이 이제 일요일 저녁쯤 올라갈 텐데요. 이제 내일 이제 병원에 또 출근하시게 되면 이제 요통 환자분들 중에 골반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점을 꼭 기억하시고 검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조금 질 높은 평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더 헤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꼭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여러분들 지금 많이 창궐해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